같아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이번엔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인데요. 보수 분열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공식 출범식을 가졌는데 출범 장면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먹먹합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오늘 시원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제1야당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새로 창당하는 제1야당에는 새 인물도 새로운 비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도로 새누리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며칠 사이에 정당을 2개나 만드는 역대급 창당 비즈니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 분열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다는 소식인데 총선이 이제 57일, 오늘부터는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113석을 가진 보수 단일 야당이 생기게 된 셈이죠.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하튼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보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필요 조건은 충족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에서 나머지는 이제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심사대인데요. 어쨌든 기존에 분열돼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서 1대1 구도가 형성이 안 되게 되면 네. 국민들의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열망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 예.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공천 과정에서 과연 새 인물들을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인가가 두 번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를 들면 각 제 세력이 통합당에 들어왔는데 그 각 제 세력의 예전 얼굴들이 또 공천장을 받게 되면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인물들이 공천장을 받을지가 다음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한국일보가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수 통합에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통합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도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인 거죠. 한국일보는 그 해답이 개혁 공천에 달렸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최근에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과 새로운 보상이 합쳤을 때 각각의 정당이 받았던 정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낮은 정당 지지율에 머물 것이다라는 그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각각의 층에서 예. 제대로 된 시너지를 이루는 통합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예전에 있던 떨어져 나갔던 나가서 이제 새로운 당을 창당했던 분들이 그냥 회귀하는 정도로 볼 것이냐.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도 보수를 지향을 했었는데 네. 그 새로운 보수당이 추구했던 어떤 밝혔던 것들이 과연 미래통합당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게 네. 회의라기 당장의 반대라기보다는 지켜보겠다, 관망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전히 통합을 했지만 그냥 황교안 당대표 체제 내에서 흡수의 형태로
보이면서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뭐 공천이 됐던 당에서의 역할이 됐던 변변하게 맡은 것이 없는 모습이 만약에 보이고 과거에 뭐 친박으로 뭐 대표되는 특정 계파의 분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건 통합이 아니라 그냥 한쪽의 표를 총선만을 위한 일부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통합이었구나라는 네. 판단을 받으면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큰 기대를 안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일보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이 새로운 모습들을 좀 가능한 많이 보여준다라면 네. 이게 좀 달라질 것인데 결국 핵심은 제가 조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도 그랬었고 당내에 아주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처럼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내려놓느냐에 달리지 네. 않을까. 이미 수도권이나 PK에서는 좀 변하는 모습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TK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수정당, 우리나라는 뭐 크게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양당을 기본으로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 왔는데 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정당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매일경제에서 3당 합당 민자당 이후 5번째라고 했는데 보수 정당 당명 변천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자유당이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김종필 총재가 합의를 하면서 3당 합당을 했고 이후에 어떤 정당을 거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쳤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치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칸을 좀 비워놨습니다만 너무 쉽나요? 한번 이 어느 정당이 있었는지 은경호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정치부 경험도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저 잘 생각이 안 민주자유당 나지? 시절에 네. 사실 정치 일선 현장에 있었어요. 네. 총선 대선도 경험을 해봤고 민정당,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뭐 이게 합쳐졌는데 네. 그 중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이때 그만큼 사실은 예. 어찌 보면 이 보수 정당의 명맥이 유지가 돼 왔지만 네. 그게 저에게도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네. 만약에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이 아닌 평상시였다면 네. 이렇게 당이 합쳐지면 뭐 이념이나 가치, 정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아마 주문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총선이 불과 57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반문재인의 기치하에 다 모여라. 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수의 명맥을 잇는 정당들이 계속 오지만 지지층에게는 어필을 할 거예요. 네. 그러나 나머지에게는 과연 얼마나 어필을 할 건가. 그렇죠. 그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저희 사실은 작은 글씨로 커닝은 좀 했습니다. 아, 이때 당시에 세계화를 기치로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라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명이 오래 가지 못해서 아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95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2년 정도가 존재한 정당이었는데 IMF 외환위기를 부르면서 이때 당시에 그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회창 총재가 또 중심이 돼서 한나라당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까 이제 공천이 이번 민주통합당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통합당 2명의 중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산과 경남, 그러니까 이른바 PK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TK 지역으로 확대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불출마 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서 제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보다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진 영입을 위한 세대 교체에 숨통을 틔우고 물꼬를 열어주는데 제 자신을 던지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래통합당은 영남권에 대한 공천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영남권은 미래통합당의 근거지죠. 가장 많은 지지 기반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TK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선 불출마 의원들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TK 지역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종욱 교수님은? 저는 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실패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쪽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진방 논쟁이 가장 중요한 공천 실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정갑은 유기준 국회의원의 불출마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중심 지역인 PK 지역에서 스스로 예를 들면 불출마 선언을 한 거니까 제가 어떤 TK 지역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서 상당히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보수 진영이 통합을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리고 개혁 보수의 길을 걷자 그걸 통해서 소위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고 얘기했을 때 T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네. 소위 그 창당을 하면서 얘기했던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 그다음에 확장이라고 하는 가치. 저는 이분들에 대한 물갈이가 없이 중도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과정에서 소위 합리적인 보수층, 그다음에 중도 유권자층 같은 경우가 지금의 과거의 새누리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릴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었을 때 소위 확장이라고 하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수 새로운 통합 정당의 핵심적인 가치들은 TK 지역에 있는 물갈이를 통해서 탄핵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의 결정 사항들을 유권자에게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분과 관련해서 저것들 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TK 진영에 있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또 한 번 탄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가장 깊은 강 깊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걸 극복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의미한 과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TK 지역에서 공천, TK 지역은 민주통합당이 여튼 가장 강점을 보인 지역인데 어느 정도 공천 물갈이 폭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통합 그 대회는 상당히 이목을 끈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죠. 통합 대상인데 통합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기준 의원, 이 유승민 의원이 뭔가 좀 가슴에 좀 남은 앙금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지분권, 공천권을 전부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통합 이후에 당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TK까지 공천이 마무리된 뒤에 예. 아마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당의 공천 색깔이나 공천 쇄신 정도를 좀 보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이 현재 당의 강령 등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물리적 통합만이 아니고 실제 법치에 근거한 뭐 공정사회 구현이라든지 네. 아니면 민간 주도의 경제론 또는 대북의 핵 억지 정책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당 정강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공약도 또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국민들이 아마 조만간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주요 직책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총선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지도부에는 들어오실 것 같지 않고 이미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네. 분들이 지도부보다는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관계 등 여러 가지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선대위의 큰 역할을 담당하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